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빅매치들이 펼쳐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의 요새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6차례 원정 경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정규 시간 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패배를 맛보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유럽 축구의 새로운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이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충분히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만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맨시티가 모든 대회에서 예전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잉글랜드 3부 리그 소속의 루턴 오리엔트와의 경기에서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는 상당히 고전하며 대형 스타들의 순간적인 번뜩임에 의존해 가까스로 FA컵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팬들의 자신감은 다소 지나쳤습니다. 경기 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서 맨체스터 블루스 팬들은 스톱 크라잉 유어 하워트 아웃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2024년 발롱도르 경쟁에서 그들의 에이스 로드리가 패배한 것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브라질 출신 스타에게 던졌습니다. 에티하드에서 경기 시작을 앞둔 분위기는 마치 유럽의 왕들을 맞이하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팬들은 정말 무모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도발하든 상관없지만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를 자극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맨시티를 사랑하는 팬들은 정말로 최근 몇 년간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을 때마다 가슴에 새겨진 수많은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린 걸까요? 3년 전 로드리고가 2분 만에 터뜨린 2골, 그리고 단 1년 전 에티하드에서 펼쳐진 레알 선수들의 거만한 세리머니까지 이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고 만 것인가요? 맨시티는 경기 전 로드리를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를 조롱했지만 90분이 지나고 나서는 로드리뿐만 아니라 에티하드에 모인 5만 명의 맨시티 팬들까지 모두 레알 마드리드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엘링 홀란의 번뜩이는 순간 덕분에 2차례 앞서 나갔지만 극도로 불안한 수비진은 결국 맨시티를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라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비진의 불안함은 이번 경기에서도 맨시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2차례 리드를 잡고도 끝내 승리를 놓친 것은 수비진의 개인 실수 때문이었고, 이는 펩 과르디올라의 팀이 탈락 위기에 몰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맨시티는 특유의 점유율 축구로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에티하드의 홈팀은 전반 19분, 잭 그릴리시와 요슈코, 그바르디올의 아름다운 연계 플레이를 통해 엘링 홀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고, 홀란은 차분한 마무리로 티보 쿠르투아를 무너뜨리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 인해 맨시티는 경기를 장악하는 듯했지만 수비진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레알 마드리드가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한 끝에 레알 마드리드는 마침내 후반 60분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슈팅으로 에데르송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맨시티는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고 결국 후반 80분 필포든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니 세바요스의 파울을 얻어내며 페널티킥을 획득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엘링 홀란은 실수 없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팀을 2대1 리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6분 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슈팅을 날렸지만 에데르송이 불안한 처리로 공을 흘렸고 이를 브라임 디아스가 놓치지 않고 재차 슈팅하며 이에서 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수비진의 실수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추가 시간, 마테오 코바치치가 위험한 지역에서 부정확한 백패스를 시도했고 이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가로채 정교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주드 벨링엄이 침착하게 공을 밀어넣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맨시티가 2차전전에 가져야 할 우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수비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패배한 것이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가 경기 마지막 15분 동안 실점한 횟수가 7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중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안한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와 그의 선수들은 수차례 개인적인 실수와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리드를 놓쳤습니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맨시티는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빠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맨시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강한 정신력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끝내 탈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를 격파. 이번 엘 클라시코가 끝난 후 수많은 언론이 익숙한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주인들은 이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벨링엄과 음바페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 또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 맨시티 팬들은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스톱 크라잉 유어 하워트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레알 마드리드의 시상식 보이콧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비니시우스는 경기장에서 확실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하며 벨링엄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강한 프레싱이 맨시티 선수들의 실수를 유도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질 스타의 인상적인 활약은 맨시티 팬들의 조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되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의 지휘 아래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실수를 정확히 파고들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도 점유율이 더 높지는 않았고 연속적인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가 왔을 때 경기를 끝내는 능력 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대항전 여정을 돌아보면 팬들은 이러한 극적인 역전승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만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큰 경기에서의 강인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여주는 정확한 판단력이 이 팀을 계속해서 정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에티하드에서의 승리는 그들의 클래스를 분명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스페인의 왕자를 지키는 이들은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며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2차전에 나섭니다. 맨시티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로스 블랑코스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을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엘 클라시코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에티하드에서 두 팀이 만들어낸 수많은 감정의 순간들을 목격한 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슈퍼스타들이 빛을 발하고 과거의 영웅들이 다시 한번 상대를 무너뜨리며 경기 막판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까지.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한편의 숨막히는 액션 영화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0일 이 블록버스터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그 순간을 기다려보시죠.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